저금리 시대잖아요. 그래서 네. 어떤 얘기를 좀 풀어볼까요? 예, 맞습니다. 지금 초저금리 시대인데 이 초저금리 시대에 접어들면서 네. 수익형 부동산이란 말이 아주 크게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옛말이 또 요즘 나오는 말에 보면은 그 노후의 월세는 자식보다 낫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월세를 받는 상품에 대한 인기가 정말 치솟고 있는데요. 네네. 그 한국 부자들을 통해 가지고 어떤 부동산 종목에 투자하고 싶느냐 또는 투자하고 있느냐를 조사한 최근의 조사 발표를 보면은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상가, 두 번째가 빌딩, 그 다음이 아파트와 같은 주택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상가나 빌딩과 같은 수익형 부동산이 초저금리 시대로 접어들면서 큰 인기를 끌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 금리가 낮아지는 과정 속에서 오히려 다른 상품과 비교해서도 수익률이 괜찮게 나오기 때문에 더더욱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한국 부자들이 선호하는 재테크 유형은 상가와 빌딩. 빌딩까지는 아직 가기 힘드니까 상가부터 오늘 좀 제대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상가가 1번이랬는데. 네네. 그러니까 오늘 상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상가 재테크가 가지는 가장 큰 장점 뭘 들 수 있을까요? 교수님? 일단 뭐 다른 투자 상품과 비교해서 높은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매매 차익은 다른 상품보다 크게 높아지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월세 수익만을 고려한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높은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들이 장점이고요. 두 번째 장점은 같은 금액대의 주택이나 토지에 투자한 것과 비교해서 세금이 적게 나온다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세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 절세된 효과에 따른 수익률과 그다음에 임대 수익률을 고려한다라고 하면은 다른 어떤 상품보다도 높은 임대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투자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세금이 적게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 적게 나올까요? 딱히 케이스마다 틀리기 때문에 단정 질 수는 없지만 주택이나 토지와 비교해서 대략 절반 가까이 이상 적게 나오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상가 재테크 같은 경우는 뭐 월세도 꼬박꼬박 나올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상가라고 다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목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위치가. 어떻습니까? 지금 목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다른 말로는 뭐 위치라고도 얘기하고 또 입지라고도 얘기하고 또 좀 더 넓은 범위로서는 상권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상가가 잘 되려고 하면은 어느 정도의 좋은 상권을 갖고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상권도 종류에 따라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처음 만들어진 지역의 상권이냐 아니면 상권이 완전히 성장해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장사가 안 되는 즉 완성도가 다 된 상가이냐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 상가가 좋은 입지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 상권이 태동기에 접어드는 상권이 최고의 상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 해당되는 경우는 대부분 신도시 지역이 이 태동하는 상권에 해당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신시가지, 그리고 우리 부산과 같이 대규모의 아파트들이 새롭게 입주 예정인 이러한 단지들이 상권이 새롭게 태동하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권이 이미 좋은 지역의 상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이 올라있기 때문에 투자 이익이 별로 없을 거고 이제는 이제 태동하는 지역을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쉽지 않으니까. 그럼 콕 집어서 물어보려고요. 부산 경남에 태동하는 지역을 좀 찝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일단 뭐 구체적인 지역을 좋아하시는데 통상적으로 이 상권이 태동하는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지역은 역시 신도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신도시 지역이 가장 우리 상권이 태동하는 지역으로서 눈여겨봐야 할 그런 지역인데요. 우리 지역에서는 지금 동부상권역에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관 신도시가 신도시 중에 가장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서부산권역에서는 그 명지 국제 신도시가 새롭게 태동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경남 서부 지역의 경우에는 그 진주 혁신도시와 같은 지역이 우리 지역에서 새롭게 태동하는 그런 신도시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다른 이런 상권의 태동에 해당되는 지역은 그 대규모 아파트가 입주 예정인 지역들, 이런 지역들이 또한 그 새롭게 상권이 태동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이 그 상가 분양 그 광고 같은 걸 보면은 저마다 차별화 전략을 쫙 짜가지고 이렇게 맞춤식으로 이렇게 광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인 사례를 좀 보고 나서 다시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초저금리 시대에 요즘 뜨고 있는 것이 바로 상가 재테크인데요. 상가 재테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 실질적인 수익과 바로바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즘 뜨고 있는 정관 신도시에 대해 알아보면서 상가 재테크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 살펴봅니다. 자, 이곳은 기장군 정관면입니다.
부산 최초의 계획도시인 정관 신도시로 요즘 젊은 세대들이 대거 이주하면서 핫한 플레이스로 뜨고 있습니다. 부산, 양산, 울산을 연결하는 허브 도시인 정관 신도시는 부산광역시 최초의 계획 신도시로서 3만여 배우 세대와 정관, 오리, 명례, 장안, 일광의 풍부한 산업단지를 갖추고 있는 자급자족형 신도시입니다. 초저금리 시대에 돌입하면서 상가투자가 부동산 재테크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상가투자의 경우 무엇보다도 입지가 중요한데 계획도시인 정관 신도시에 많은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투자객들의 투자 수요가 수익형 부동산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세를 꼬박꼬박 받으면서 연금 형태로 수익을 볼 수 있는 상가가 지금 현재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초등학생을 둔 가족 등 계속해서 새로운 젊은 인구 이동이 많은 곳이 바로 정관 신도시인데요. 때문에 영화는 물론이고 쇼핑, 음식까지 한 곳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멀티플렉스 복합관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상가 같은 경우에는 영화관이 입점해서 MD 구성을 지금 대형 업종들로 맞춰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관 기장군 최초의 멀티플렉스 복합관이다 보니까 지금 투자 매력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테크의 세 가지 원칙이라고 한다면 수익성, 안정성, 황금성을 반드시 따져봐야 합니다. 젊은 유동인구가 많은 정관 신도시의 경우 편의시설이나 쇼핑 등이 집중해 있는 대형 멀티플렉스 복합관도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가 재테크의 경우 매달 일정한 금액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인데요. 재테크에 대한 알짜배기 정보를 이용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미래를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교수님께서 세 곳을 말씀해 주셨는데 정관 신도시, 명지 국제 신도시, 진주 혁신도시. 그중에 정관 신도시를 먼저 살펴봤는데 보니까 상가를 따질 때는 접근성이 좋아야 됩니다. 교통이 좋고. 그리고 인구 유동성을 봐야 되는데 영화관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럼 멀티플렉스 관처럼 될 것 같은데 사람들도 많이 몰릴 것 같고. 이런 멀티플렉스 관의 장점을 보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일단 지금 신도시에 들어서는 지역들 중에서 이 대형 상가의 경우에는 네. 복합몰 또는 복합관이라는 명칭으로 그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규모가 큰 상가들이 들어서게 되면은 다양한 시설들, 앞서 보신 바와 같이 뭐 영화관이라든지 네. 또는 각종 종류의 상가 유형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 번에 먹고 마시고 놀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쇼핑몰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상가 재테크 같은 경우는 뭐 많은 장점도 있습니다만 이게 선분양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 땅을 팔 수도 있고 이게 올라가고 준공될 때까지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잖아요. 네. 공사가 중간에 엎어진다 할 수도 그렇죠. 있고. 네. 그럴 때 우리 소비자들이 좀 피해를 당하지 않을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까? 예, 일단은 지금 법적으로는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이 만들어져 있긴 하지만은요. 네. 무엇보다도 이 법보다도 네. 소비자들이 각자 네. 조심을 해야 하는 것들이 제일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네. 일단 좀 안전한 상가를 찾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 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해 줄 수 있는 신탁사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부가 중요할 거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설사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건설사로서 책임 준공을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네. 그리고 세 번째 내가 납부한 분양 대금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줄 수 있는 네. 은행이 공동사업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꼭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네.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따라서 신탁사 그리고 자금관리사 네. 그리고 책임 있는 건설사들에 대한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상가 투자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예전엔 상가 투자라고 하면 어르신들이 많이 하셨는데 요즘에는 초저금리 시대다 보니까 네. 많은 연령층에서 상가 투자에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이 상가 재테크에 대해서 핵심을 좀 찝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이 상가 투자의 경우에는요 매매 차익 같은 경우는 다른 상품보다 월등히 높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네. 임대 수익률 면에서는 다른 투자 상품과 비교해서 높은 그런 임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토지와 주택가와 비교해가지고 비교적 같은 금액대의 투자 상품이라고 하면은 보유 세금이 좀 저렴하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또한 이 상가 투자할 때 유의사항은 상권이 막 태동하는 지역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지역에 만들어지고 있는 신도시 네. 그리고 혁신도시 그리고 대규모 그 입주를 예정하고 있는 그 아파트 단지 같은 것들이 네. 유리할 거로 보여지고 있고요. 세 번째는 그 신탁사에 대한 존재 여부, 네. 그리고 자금 관리를 해주는 은행권, 그리고 그 책임 있는 준공해줄 수 있는 건설사들이 필요할 거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아울러 마지막으로는 어떠한 부동산 투자 종목이 되든지 간에